안녕한빛.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원장 김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권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선선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님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맘때가 되면 혹시 이게 독감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또 감기뿐만 아니라 장염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장염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기, 독감, 장염, 이 세 질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의 첫걸음일 텐데요. 원장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감기와 독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그래서 증상도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같은 국소적인 호흡기 증상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열이 나더라도 미열인 경우가 많고 두통, 근육통은 없거나 약하게만 있어서 아이의 컨디션은 괜찮고 잘 노는 편입니다. 두 번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팔다리가 쑤시는 듯한 심한 근육통, 두통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평소랑 다르게 잘 놀지 않고 막 처져 있기만 하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 대신에 기침이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 위장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장염은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이 주 원인인데 바이러스가 소화기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분수토를 하거나 물설사를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것이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열이 동반될 수 있지만 구토와 설사가 다른 증상보다 주되게 나타납니다. 질병의 특징을 잘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의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키워줄 수 있는 핵심 영양소 3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생성과 기능 활성화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아연은 소고기, 굴,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햇볕을 통해 합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내 활동을 많이 한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소고기,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의 예방 백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더불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장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장염에 걸렸을 때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할 대처는 바로 탈수 예방입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구토나 설사로 인해 쉽게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장염에 걸렸을 때는 섭취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할 때에는 경구 수액제제를 줄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쉬면서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가급적 평소에 먹던 시기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지만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줘도 아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기준을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에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바로 받아보세요. 첫 번째로 아이의 의식 상태와 전반적인 컨디션이 뚜렷하게 저하될 때입니다. 아이가 잠에서 잘 깨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느리거나 눈 맞춤이 어렵거나 축 늘어져 있을 때는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나 심한 탈수가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 양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입니다. 특히 6, 8시간 동안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주지 않을 정도로 소변을 보지 않았거나 소변색이 매우 진하거나 아이 입술이나 입 안이 굉장히 바짝바짝 말라 보이면 수액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 양상이 평소와 다를 때입니다. 숨을 가쁘게 쉰다거나 숨 쉴 때 갈비뼈 아랫부분이나 쇄골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있다는 얘기고, 아이가 숨이 차서 먹거나 놀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기만 하면 폐렴이나 특히 모세기관지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부터 면역력을 위한 식단, 그리고 병원에 꼭 와야 하는 신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직감이 가장 정확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일 땐 언제나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반대편 이쪽으로? 아니 제가 이거 방향을 이쪽으로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 옆에다 이쪽으로? 놓으시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 바라봐 주시고 네네. 네. 죄송해요. 눌러야 되는 거죠? 네. 네.